저희가 최근에 이제 건국전쟁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길 위의 김대중 이 영화의 제작사가 명필름이라는 곳이라는 걸 저희가 알게 됐는데요. 근데 이 명필름이 과거에 제작했던 애니메이션이 테일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전테일을 알고 있기로는 어떤 같이 일하는 여공들을 위해 몸을 던진 그런 노동운동의 상징과도 같은데 이제 교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전태일은 착취를 당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로 저희가 알고 네.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아니 그 문제는 우선 명필님은 제가 알기로는 그 운동권 출신이 만든 영화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그 전태일에 관한 영화를 만든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고 네. 자기들의 또 나름 우상이니까. 네. 근데 이제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른 면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이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청계천에 60년대 후반에 그 일하러 들어가서 본인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이제 주변의 여공들이 힘들어하는 걸 보고 그 여공들을 위한 활동을 했다라는 것까지는 저도 인정할 수 있다고 아, 생각해요. 인정할 수 네네. 있는데 문제는 그 전태일의 주장이 이제 이 노동운동권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달이 됐냐면은 전태일 같이 죽어라고 일을 해도 전태일은 저임금에 시달려서 맞으면 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다. 전태일만 그런 게 아니라 여공도 그랬다. 이렇게들 이제 얘기를 하면서 노동운동의 어떤 정당성을 삼고 그 당시 뭐 박정희 정부나 그 이후에 우파 정부가 경제를 발전시킨 것을 폄하하잖아요. 비록 뭐 자본가 소수의 자본가들은 잘 살 수 있게 됐지만 일반 대중은 다 못 살고 있다. 어떻게 그걸 경제 발전이라고 할 수 있냐? 그건 뭐 무슨 매판 자본화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바로 얘기가 많았잖아요. 네. 근데 실제 우리나라가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전두환을 거쳐서 지금까지 쭉 오면서 중간층이 쪼그라들고 양극화가 돼서 소수의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기층 민중 이렇게 양극화가 됐냐? 아니잖아요. 네. 중간층이 늘어났어요. 네. 오히려 엄청나게 전두환 대통령 때 또 제일 많이 많이 늘어났고 늘어났다고 예. 그러죠. 예.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때 중간층이 늘어나고 사실은 중간층이 쪼그라든 거는요 97년 외환위기 때예요. 네. 97년 외환위기 때 온갖 부도가 나면서 이제 중간층이 몰락하고 하층으로 다 떨어졌죠. 네. 그게 다시 또 경제가 좀 살아나면서 다시 이제 중간층이 복원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 이 중간층이 늘어난 사실을 전태일을 우상화하는 사람들은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걸 이제 관련된 자료를 다 뒤지고 하다가 네. 노동 현장에서의 임금 상승과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뭐 1인당 소득이 같이 이렇게 같이 상승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거를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는 야 그러면은 이 전태일 평전이라는 책이 조영래가 썼다는 이 책에서는 뭐 문제가 없을까 그러고 책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네. 네. 그랬더니 거기 보니까 전태일이 이제 처음에 뭐 무슨 어떤 회사에 다니고 얼마 받았고 어떤 회사 다니고 얼마 받았고 하는 게 자기 본인 입으로 전태일 평전에 네. 조영래가 쓴 평전에 보면 전태일이 그러니까 그 짧은 기간 안에 네, 실제로 네. 한 3년인가 일을 하는데 그 기간 안에 뭐 어디 가서 얼마 받았다는 게 다 나와요. 그걸 제가 네. 정리를 해봤더니 전태일 임금은 15배 올랐어요. 그 야, 기간에. 15배. 예. 근데 15배 임금이 오르는데 착취당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알바생이 네. 월 200만 원 정도 받잖아요. 15배면 월 3천만 원 받는 거예요. 엄청난 아, 그러니까 상승이네요. 상상할 수 없는 상당- 돈을 받은 거예요, 전태일이. 그렇죠. 예. 근데 그 사람 보고 착취당했다고 하는 거예요, 전태일이. 전태일은 그 조영래 평전을 잘 보면은 네. 나중에 재단사라는 걸로 올라가요. 아, 네, 네. 이 사람이 이제 그 미싱사, 네. 뭐 시다, 미싱사, 재봉사 순서가 어떻게 되나? 하여튼 제일 높은 게 일종의 디자이너예요. 아, 네. 그러니까 옷을 이제 디자인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그걸 재봉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그 시다라 그래서 이제 재봉하는 사람한테 막 옷감 갖다 주는 이제 아랫일 하는 사람이 있고 네. 그걸 전태일이 착착착착 이제 짧은 기간에 올라가는데 제가 정확한 연도 같은 걸 지금 기억 못하면 자료는 다 있습니다. 하여튼 전태일 평전에 나온 그 조영래가 쓴 거에 보면 전태일이 청계천 평화시장에 들어가서 나중에 자살인지 타살인지 아, 죽을 때까지 예. 그 기간에 임금이 15배 올라요. 아, 그러니까 5년, 10년 만에 15배 오르면 엄청나게 돈 번 거 상상을 아니에요. 못하죠. 예. 그 사람이 어떻게 맞으면 착취당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전태일만 그런 게 아니고 그
그 전태일 평전을 잘 보면요. 네. 전태일과 같이 일하는 여공들이 얼마 받았다고 또 기록을 다 해요. 아. 그 여공들이 이제 진짜 문제 아니에요. 전태일은 네. 아까 얘기한 대로 재단사가 돼가지고 네. 디자이너가 되니까 그건 완전히 신분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재단사 아니 그러니까 이 여공들은 이제 미싱사가 되는 게 대부분 경력의 끝이에요. 이제 보조로 들어가서. 근데 그 미싱하는 그 여공들도 임금 한 3, 4년이 지나면은 임금이 4배, 5배가 돼요. 아. 임금이 짧은 기간에 4배, 5배 오르면요. 그거 착취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착취라는 것은 죽어라고 일을 했는데 내일 1년 후, 2년 후에 오늘 받던 월급보다 떨어지거나 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그렇죠. 착취라고 예, 할 수 임금이 있는데 오르지 않으면. 4배, 5배만 올라도 지금 요새 200만 원 받는 사람이 800만 원 받게 되는 거예요. 네. 요새 기준으로 하면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어떻게 보면 그걸 가지고 지금 시대에 착취했다고 대한-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예. 그건 내가 다른 자료를 따진 것도 아니에요. 전태일 평전에 조영래가 쓴 전태일 평전에 실제 나와요. 몇 년도에 임금을 올려받았다는 걸 정리만 해보면 제가 만든 제가 내린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그래서 그걸 책에서 내가 네. 쓴 책에서 제가 쓴 책의 제목이 박정희는 노동자를 착취하지 않았다라는 제목의 아, 글을 네. 쓰고 박정희는 노동자를 착취하지 않았다의 제일 첫 번째 장인가 두 번째 장에서 전태일 부분을 제가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이제 전태일 평전에 나온 사실만 가지고 분석을 했더니 여공들은 4배 혹은 5배, 4.5배 정도 받고 네. 전태일은 15배 받아요. 아. 착취가 아니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다음에 그 책에서 분석한 게 70년대 이 방위 산업이 이루어지면서 공고 나온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때 이제 네. 그래서 그 공고에 들어간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그 공고에 들어간 사람들이 다 방위 산업에 취직을 해요. 기계 그 공작을 잘하니까 막. 네. 그 사람들이 이제 총을 만들면 그 총열을 아주 정밀하게 깎아야 총이 정확하게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한 스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나중에 한 방위산업체에서 월급 받는 걸 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10대 후반에 고등학교, 10대 중반에 고등학교 들어가서 10대 후반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때부터 나이가 50, 60이 될 때까지 쭉 노동 현장에서 일을 하는데 다 명장이 돼요, 이분들이. 아. 그리고 소득이 예. 그러니까 1억이 넘는 분들, 연간 소득이 1억, 2억씩 되는 분들이 다 되더라고요. 그럼 노동자 착취받은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박정희 때 100만, 120만, 네. 전두환 때까지 200만이에요. 200만 명이 1억이 넘는 소득을 받게 만든 게 우리나라예요. 아. 근데 그 사람들 보고 착취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실제 지금 대기업 노조에 그 규정 노조라고 부르는 사람들 네, 네. 많잖아요, 임금. 다 억 넘어요, 그 사람들. 네. 현대사야 20년, 30년 근무면 억대 다 넘어갑니다, 지금. 아니, 그러면 공고 졸업해서 가난한 집 출신이잖아요, 대부분. 기술 가르쳐서 기술자가 돼가지고 회사에서 20년, 30년 일했더니 억대 연봉을 받는 노동자가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 보고 착취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말이 안 된다, 이거. 그 얘기 쓴 게 제가 박정희는 노동자를 착취하지 않았다는 책이에요. 아. 네. 근데 이제 또 그 저희가 최근에 또 이렇게 역사 이런 거 공부하는 코너를 따로 하고 있어요, 저희 채널에서. 근데 이제 보통은 과거보다도 최근으로 책이 올수록 뭐 연구한 것도 뭐 밝혀질 수 있고 이러니까 더 뭐 자세하거나 그래서 뭐 저희가 뭐 이충근 박사님이랑 하고 있는데 그 박사님께서 말하시기를 최근에 나온 판을 또 보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를 종종 하시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전태일 평전 같은 경우는 이게 분신 자살 관련해서도 연도별로 말이 조금 다르다는 아, 그런 이게 얘기가 심각합니다. 있는 거죠. 이게 제가 그래서 전태일 평전을 이제 자세히 봤어요. 아, 예, 예. 자세히 보고 아까 얘기한 임금의 변화 그게 어느 회사에서 몇 년도 어느 시점인가 뭐 추석 때냐 뭐 이걸 다 따지면서 정리를 하면서 이제 전태일 평전을 여러 번 보게 되니까 네. 구하기가 힘들어요, 이 책이요. 그래서 이제 도서관에서 네. 대출 받고 또 어떤 사람은 국회 도서관에서 받고 난 연세대 도서관에서 대출 네. 받고 또 시중에 뭐라 그러죠, 그 헌책 그 아, 중고책을 중고책. 사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조그만 소규모 한 4-5명이 이제 스터디를 하면서 그걸 했는데 네. 이 사람이 빌린 책하고 저 사람이 빌린 책하고 저 김계남의 분실하는 장면에 가니까 네.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 김계남이 어떤 책에는 안 나와요. 그냥 전태일이 자기가 성냥불을 붙였다고 아, 그런 식으로 묘사가 나오고 되군요. 어떤 거는 예. 또 김계남이 붙였다는 거 나오는 거. 그러니까 스터디를 할 때 읽은 책에 따라서 야, 그 전태일이
스스로 죽인 게 아니고 김계남이가 불 붙인 거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 있게 되고 네. 또 어떤 사람은 아니 내가 읽은 거는 그 전태일이 그냥 자기가 불 자기가 붙인 거로 스스로.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야 이거 이상하다 그러면서 책을 아. 비교를 해봤더니 네, 네. 초판 또 개정판이 이제 쭉 나오는데 네, 네. 개정판에서 그걸 싹 뺀 거예요. 어. 그걸 다 확인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예. 내 책에다가 그 캡처를 다 해놨어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화면에도 아마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전태일에 관한 그 전태일 평전의 최근판은 전태일이 그냥 자기가 스스로 불을 붙인 것처럼 보이게 정리를 해놨고 네. 그거보다 처음에 나온 거 그러니까 전태일 평전이 처음 나왔을 때는 김계남이라는 이제 등장인물이 있고 김계남이 네. 석유를 뿌린 전태일에게 성냥불을 붙였다. 네. 라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김계남이 죽인 거예요. 음. 근데 그걸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네. 처음에는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네. 나중에 아. 이제 그 전태일 평전을 출판하고 그 전태일 가지고 이제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네. 그분들이 그걸 이제 야 이건 가려야 된다. 아. 그리고 이제 뺀 거겠죠. 이게 그대로 있으면 이거 살인 아니냐. 실제 좀 살인이죠. 그런 의혹이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묘사되기에 또 좀. 이거 자기들이 예. 써놨잖아요. 그렇게. 예. 김계남이 그렇죠. 불을 붙였다 그러면 이거 살인이죠. 김계남이 죽인 거 아니에요. 전태일을. 좀 이게 저도 보고서 조금 의아하긴 하더라고 내용이. 그러니까 예. 정상적인 사람이 이게 말이 되나. 그렇죠. 다른 사람 죽으라고 불 붙인 게 지금 전태일의 노동운동에 무슨 헌신을 얘기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뒤를 맞추려고 네. 가려버리는 거죠. 없애버리는 거죠. 역사 조작이에요. 역사 조작이 지금 네. 이승만에만 벌어지는 게 아니고 전태일에도 벌어지고 있고 곳곳에서. 위안부한테도 벌어지고 있고 예. 곳곳에서 역사 조작이 벌어지고 예. 있습니다.